사실 지수는 조금 코스피는 좀 막혀 있던 분위기고요. 네. 하지만 다음 주에 2,320포인트 초반대를 이제 넘어설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오랫동안 이어졌던 이런 횡보 구간을 좀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요. 네. 최근에 이제 코스피는 다소 좀 부진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제약 바이오를 필두로 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신라젠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그렇습니다. 또 신라젠 개별 모멘텀도 좀 있었고요. 뭐 잠시 뒤에 보겠지만 그래서 이제 관련한 종목군들 주가를 좀 끌고 올라갔는데 코스닥 지수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회복을 한 상태예요. 네. 제약 바이오도 많이 회복을 됐고 그런데 이제 코스피는 좀 부진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방송은 안 했고 지지난주에 네. 일단 단기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영역들 좀 설명을 좀 드렸죠. 뭐 제약 바이오도 낙폭과대 섹터에서 매력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전기차 같은 것도 주가 많이 떨어지면 이제 매력이 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도 되지만 뭐 추세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코스피의 IT 대형주들 사실 네. 이 종목군들이 굉장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기나 이런 종목군들이 치고 올라가게 되면 코스닥 매기를 조금 뺏어서 이쪽으로 좀 흘러갈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쪽이 부진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아무래도 뭐 낙폭 과대 매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이제 매기가 좀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매매하시는 분들 수급 쫓아다니면 당연히 이제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긴 텀으로 본다면 이 중국 소비 관련한 종목들 좀 얘기 계속 해드렸었잖아요. 네. 뭐 면서점도 그렇고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그래서 중국 관련한 섹터는 지난 2015년부터 사실은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일부 종목은 좀 오르는 애들도 있지만 특히 네. 대표적으로 화장품이나 뭐 관련한 종목들도 대부분 바닥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데 오히려 좀 중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잠시 뒤에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수를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이거는 코스닥. 우선 저희가 이 레버리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자, 8월 16일이 바로 여기였는데 이때 바닥점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뭐 저희가 2주 전, 3주 전에도 레버리지 공략을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지금 한 20, 거의 5%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지금 있죠. 자, 이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해서 끌고 가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레버리지는 코스닥 쪽보다는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피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설명을 좀 드립니다. 코스피 쪽으로요. 네,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한번 보게 되면 자, 요거 코스피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옆으로 누웠거든요. 레버리지도 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지금 코스닥 레버리지는 대략 한 이 정도 가 있고 그다음에 코스피 쪽은 지금 아직까지는 회복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이쪽이 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일단 주가는 횡보 흐름을 다음 주에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3차 남북 정상회담 발표에 경협주에 다시 시장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반응은 1, 2차 때만큼 뜨겁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새로운 모멘텀이 되려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할까요? 1, 2차보다 뜨겁지는 않다. 그렇게 보이죠. 네. 왜냐하면 그때 너무 핫하게, 너무 엄청 뜨겁게 올랐었죠.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경협주 2라운드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시점이 7월 20일 뭐 그 언저리예요. 네. 근데 7월 24일부터 시작이 돼서 사실은 지금까지 경협주들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차근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지난 2주 동안에 주가 흐름도 괜찮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판을 깨는 이런 악재들 없다라는 말씀드려요. 판을 흔드는 악재는 있었죠. 뭐 근래 폼페이오 방북 취소라든지 이런 거. 자, 다음 주에는 이제 뭐 어찌됐든 뭐 남북 정상회담이 2박 3일 일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협주 하시면서 하루 스케줄로는 하루 일정으로는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나 최근에 이제 봐왔는데 2박 3일이라는 거는 조금 우리가 안 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조금 변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 나올 얘기들 그러니까 대북 특사단이 갔던 내용은 북한이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성과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후의 성과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만들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핵신고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 네. 그다음에
뭐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얘기가 될 것이고 그 외에 경제 협력이라든지 안보 문제라든지 뭐 긴장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같이 조율이 될 것이다. 자, 중요한 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방북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아마 북미 정상회담은 조율이 돼서 아마 미국에서 하게 될 것이다. 10월 일차요. 정도.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이 잘 돼야 여기서 결과를 만들어놔야 폼페이오 국무장관 가는 거고요. 간다라는 얘기는 지난번처럼 성과를 못 만들 것 같으면 가지 않겠죠. 예. 이거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내용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큰 딜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찌됐든 다음 주에는 남북 정상 큰 이벤트의 어떤 흘러가는 중간에 뭐 걸쳐가는 과정이지만 다음 주에 변동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상으로는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경협주들 또 조정이 좀 크게 나오고 변동이 생기면 충분히 저가 매수도 해서 다음 달까지 한번 가볼 수 있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